어떻게 부드러운 쪽으로 나타나냐 그래서요? 그게 좋은 거지 선생님. 아유. 그럼요. 많이 좋아졌거든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옛날보다 나한테 좋으니까. 옛날보다 부드러워졌지 않았냐? 엄청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좀 그래서 선생님 속에 저렇게 부드러움이 저게 있구나. 저게 진짜다 이러고. 예. 근데 이게 많이 그 추구 그런 것들이 좀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오늘은 저 식사하고 가세요? 오늘은 오겹살에 고기 안 먹어서 그러세요? 비거니스트. 아 그러세요? 그럼 어떡하나? 아니야. 생선 종류는 먹어요. 아니 근데 저기 오늘 갑선 씨가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왜냐면 제가 오늘 꼬맹이 수업을 뒤로 내일로 미루고 왔어요. 또 일이 있어. 그러면 식사하고 가실 수 있겠네? 아, 예. 뭐 그렇게 아니 근데 목요일 굳이 뭐 언제 그럴 필요 없어. 난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가면은 그래 저 군더더기 안 붙이시고 가 그게 너무 너무 마음 편해. 아니 그래야지. 막 뭐. 붙들고 막 이러면 불편해. 그래도 한 번은 먹고 같이 정도도 그렇게 아니 저는 목요일 날 수업한다고 아, 예. 있는 날이 있어서 그날 제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쿨쟁이야 쿨쟁이. 그런 말 그렇게 난 안 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걸 원하고 바라고 그러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 보호해주고 저렇게 하는 거지. 더군다나 공부하는 사람이 시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지. 전혀 나. 천천히 오세요. 차가 엄청 밀린다네. 제가 서단에 그런 꼴을 많이 봐서 별로 나는 그런 걸 안 좋아해. 어딘가? 24페이지 여상 어이 도위위 예예예 원문 보여주세요. 저번에 그 박혁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박혁. 예예예. 그 저 노름과 바둑. 박형. 노름막. 그러니까 저 노름장기. 노름장기. 누구나 그런가? 송강순이 저 질문을 했더라고 카톡으로. 박혁이 노름과 장기와 바둑. 그러니까 박혁하면은 장기와 바둑 그렇게 나와요. 예. 근데 그 박자 뜻은 혁은 바둑이야. 예. 혁은 바둑이고 박자의 장기라는 거는 없어 실은. 박자가 노름하다 뭐 내기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박자가 또 다투다는 그런 뜻도 있어. 그 다른 그 칠박자 그거하고 좀 통해 가지고 박자 자체. 근데 저 박혁이라고 사전에 보면 장기와 바둑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동료에도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것을 내가 왜 하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공부를 하잖아. 공부를 하는데 그 단어 선택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그러니까 지금 송관순 때문에 그러는 거가 아니고 참고적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요새 내가 좀 그런 걸 주로 많이 하는데 서예가 누가 썼냐 이렇게 보면은 일단 문인이에요. 문인이 그 대다수고 또 문인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서민들은 서예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못했다야. 왜? 문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중국애가 1920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자 개혁을 하느라고 간짜자 하면서 문맹률이 낮아진 거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문맹률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글이 아니었었으면은 지금 계속 이렇게 써왔다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 서예를 했다 못했다? 거의 못했죠.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글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물론 뜻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몰라서 한글 하는 경우가 많아. 맞아.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회가 아니라. 김 선생님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런 걸 봤었을 때 그 박혁을 어떻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 때는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런 말 모를 텐데 옛날 어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저 바둑 좀 드세요. 이렇게 바둑 드세요. 이렇게 뭐 하니까 아이고 바둑 못 든다고. 장기는 좀 들 줄 아나? 장기는 좀 드소 이렇게 한대 발음. 그럼 장기도 못 한다 그러면 꼰지는 하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둑은 양반급이니까 존칭을 한다고. 근데 장기는 중인들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민들. 그러니까 약간 좀 하대 정도 이렇게 하지, 그지? 근데 꼰질은 쌍놈만 하는 거거든. 꼰질 아시죠? 꼰질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뭐죠? 꼰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원이라고 치면은 원에다가 이렇게 동선 바둑 장기판처럼 원에다가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하고 여기다가 상하처럼 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돌멩이를 이렇게 가서 길만 가지고 따먹고 그런 게임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쌍놈만 하는 거야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꼰질하는 애는 쌍놈이니까 아예 그냥 반말을 해버린다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서예에서 단어를 쓸 때 장기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지만 단어에 나오지만 서예를 대상하는 이런 사람은 바둑을 한다. 아니면 난 노름이라고 도박 걷다가 쓰기도 약간 좀 나빠. 내기 뭐 이러는 거지만 그게 단어를 도박과 바둑을 이런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하면 도박이라는 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기를 하는 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점잖지 못하다는 얘기라고 그 문장이. 그 단어를 보면은 그렇게 좀 분석하면 맞지만 이것이 좀 서예하고 이렇게 쭉 약간 좀 사대부에서 특히 서동파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동파 생각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걷다가 바둑을 둔다 이렇게 하는 거면은 그 말이 다 포괄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낫지. 굳이 도박과 바둑 걷다가 장기는 좀 더하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그럴 때 우리가 단어를 그렇게 했다고 누가 틀리지도 않아. 박혁을 바둑 두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 근데 오히려 장기와 바둑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도박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 너무 그런 쪽으로 두네. 예. 손으로해서 이제 우리 저거 하나 까먹자. 똑똑똑만 물 떨어지고 바닥에 좀 젖지 않고 아마 그게 얼었다가 녹아서 그런가? 제가 선생님 이거 하나 그거 같은데요. 저 그래요? 집에서 네. 형이 요거 하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선생님 갖고 오신 거예요? 서귀포 고향. 선생님, 네, 갖고 오신 선생님, 형님이 그런 걸 한다고요? 예, 예. 어머나. 귤밭 하시는 분이 진짜 계시네. 우리 서당 선생님만 귤밭 있는 줄. 옛날. 야, 이거는 진짜 지인이 농사진 거네.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교수님이 일단은 그거 같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껍데기 봐요. 엄청 얇다. 선생님 맛 보셨나요? 내가 지금 여기 게스트 왔거든요. 엄청 맛있게 생겼다. 예. 그러니까 물만 똑똑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많이 수업은 거. 선생님 제주도가 고향이세요? 그렇군요. 하여튼 물 건너온 사람은 엄청 바꿔. 선생님 제가 깠으니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전에는 이게 약간 좀 풀었을 때는 또 떨어지는 거가 이야, 당도가 엄청 좋다. 가지고 간이 그냥 간이 간간하니 너무 잘 맞다.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고 원래 상태라고 이거는 계속 까먹으라고 더 먹어야 돼. 아, 이 정도 먹으면 가슴에가 시원해요. 체질에 맞는 과일인가 봐. 속이 다 시원해. 우리는 걷다가 뒤에 파가지고 눕는 거잖아요. 여기 위치 아시잖아. 그 뒤에 이렇게 그 복도가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걷다가 끝에다가 우리가 끝에 담벼락에 있는 데다가 해서 걷다가 배트를 만들고. 얘는 지금 잠실 쪽에 오는데 차가 완전 주차장이래. 오늘 엄청 붐비나 보다. 그럼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이제 오고 있는데. 전철도 엄청 오늘 네? 많던데. 그랬어요? 예. 예, 오늘 저쪽 사람 많았어요. 뭔 평소보다. 일인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동하는데. 나는 여기 갈아타고 탔는데 네. 버스가 갈아타려는데 버스가 차가 왔어. 네. 야 이거 다음 차 타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 타고 났는데도 한참 있다 갔어. 뭔 일인지 몰라. 그 평소하고 네, 오늘 전철도 뭔 막 뭔 붐비고. 날인가? 모르겠어요. 오늘 금요일 날 여기 연구소 수업 하는데 네. 우리 오늘 모임에 막 장작불로 오리탕 한다고 모임에서 저기 은평구에서 오라 그랬는데 마음으로만 먹고 맥혔어요? 떨어진다고 뭐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아래층에서 옆에서 뭐 그러는가 봐. 그래서 뭐 사진 찍고 저게 담벼락으로 이렇게 또 저거 하는지 담벼락으로 녹아서 뭐 이렇게 하는지 예. 모르겠어. 아유, 큰 공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난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어디 불 켜놓고 갔거든 날로. 아, 그 아침에 켜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안 그러면 이게 옛날에 뭐 얼까봐. 얼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래도 좀 덜 춥더라고요. 그저께 이틀 엄청 췄어. 저런 거 참 어려워 나한테. 영하 10몇 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영하 5도던데 덜 추워 보여 확실히. 적응을 잘 되나. 그러니까 이제 박혀 가시겠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건 편안하게 네 감사합니다. 좀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몰랐어. 하고 그런데 조금 고지고대로라 그래 저도. 응? 제가 너무 고지고대로 논에서 보면 이거는 다 그렇게 한가 보다. 똑같은 단어로 계속 네,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니까 제가 이제 유도리가 아니라 아니 설명을 그게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똑같은 단어인데 네. 그것을 어떻게 풀이하는 거는 앞뒤 문장과 또 이게 전체를 봐가지고 하는 거가 그게 훨씬 낫지. 거기에 단어가 그렇게 사전에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사전을 누가 지겠어? 그걸 많이 난 그거 저도 옛날에는 사전 있는 것만 고지고대로 믿었거든요. 믿는 건 좋아요. 그러고 또 그렇게 해야지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약간 서예 단어 같은 어떤 용어 이런 거 보면은 해석들이 좀 틀려. 그렇죠. 네. 그거는 서예 전공자가 그걸 안 해서 그래. 그걸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한학자니 문학자니 뭐 사학자니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론적으로는 맞아. 그렇지만 어떤 거는 조금 이렇게 서예적으로다가라든가 이렇게 나왔었을 때는 좀 다르게 해석해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상식에 맞는 대로 하는 거가 더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평생 배워야 돼. 나는 평생 배울 수밖에 없어. 특히나 실록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네. 허학균도 그거 많이 바뀌었었지만 서해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틀린 게 많아.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사전식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모를 때는 오창석을 모를 때는 오나라 창세가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서해하는 사람들은 오창석을 오나라 창석이라 그러면 웃죠. 근데 딴 분야에서는 웃지를 않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공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야. 전공이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해가지고 전공하는 사람들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못하면은 사회가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 좀 프라이드 내지는 그런 거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상어 도위처 여견 진인 수척 개유 소인 애자 의기위 왕씨 물야 유사상 사곤 왕연 등처 개기 이보 독초연 여군학 종치 욕비 미기야. 내가 일찍이 그 이도위는 이위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벼슬은 부마도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마도위 벌써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위거든요. 이거는요. 왕의 사위잖아. 부마니까. 근데 왕 사위들은 벼슬 하나? 그냥 놀고 먹죠. 아니 벼슬은 하는데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한직 뭐 이런 데로 주로 많이 했던 걸로. 내가 몰라서 하는 거야. 그 저번에 그 무슨 드라마 이렇게 내가 좀 봤었거든. 거기도 좀 부마가 나오는데 걔가 일찍 근데 공주가 결혼식에 일찍 죽었어. 그게 뭐더라? 중매 대란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가 있어. 좀 그런 드라마인데. 근데 그 결혼식 날 죽었다고 공주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무슨 군을 줘가지고 그 넓은 저택에 북촌에 혼자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벼슬 자리를 안 준다고 그러는가 봐. 거기에 나는 모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가 좀 출사해가지고 나라의 공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부마에 묶이다 보니까 그러고 또 일찍 죽으니까 군인으로만 남아있고 실력은 가졌으나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그걸 이혼 이렇게 가면서 어산이 뭘 주더라고 이렇게 벼슬을. 부마할 때는 벼슬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말해가지고 부마 정도 되면 나라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보장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정치욕이 있으면 다른 정치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해에 이런 어떤 예술의 적에 섰으면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하겠지.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무슨 태평공주 이런 사람이 그 당태종 측천무 딸내미이지만 그 서화를 좋아하니까 당태종에서 측천무로 다 넘어가가지고 측천무 다 넘어간 거가 태평공주가 다 가져갔거든. 그때가 태평공주가 또 실각해서 다 죽고 그러니까 그것이 설직이 가져가고 그랬다고. 그러면 부마가 누가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해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좋은 작품은 있으면 줄 거 아니야, 그죠? 지금 그거를 배경에 깔고 설명을 해야 돼. 네. 그걸 알고 이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하나가 지금 그것도 아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뒤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식을 알고 있으면은 해석이 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위가 있는 곳에서 진나라 사람 몇 척, 그 사람의 몇 법척 이것을 보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이때만 해도 진나라 사람 글씨가 귀했다는 얘기지. 반대로 말하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소동파가 그 진나라 글씨를 볼 줄 알았어. 그거의 그 가치성. 근데 그 당시 그 미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나라 글씨의 가치 이런 걸 몰랐다고. 그래서 소동파가 황주에 있었을 때 그 사람 저 미불은 연수에 있었던가 뭐 그랬었는데 거기까지 전 명성을 듣고 가까워서 쫓아왔어요. 한번 인사하러 와서 벌써 왔었을 때 자랑하려고 글씨를 많이 갖고 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소동파가 뭐 나쁘다고 그러지는 않고 다 좀 좋게 얘기를 하고서 나중에 진나라 글씨 좀 써보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전 아니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전 미불은 서로 그 정도 하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불이 가져온 자기 작품을 전부 다 불태우고 그때부터 진나라 법첩을 모으기 시작한 거야. 구하기. 그래서 백원첩이니 뭐 이렇게 세 점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 진고제, 고진제라는 것을 걷다가 보관하려고 서재 이름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고진제 법첩이 그 뒤에 그 제자가 더 보충해서 미불 글씨까지 해서 고진제 법첩이라는 거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고대로 나중에 얼리까지 갔었냐면 청나라 그 건료. 그래서 그때는 시고제인가? 그 해서 거기서도 그 법첩 3개 진나라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진나라 글씨가 그때도 좀 드물었었지만 그것을 알아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미불은 소동파가 계속 이렇게 귀향만 다니잖아요. 그럼 미불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귀향 갈 때마다 쫓아오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귀향 풀려가지고 서울로 가는 중간에 소식이 죽었거든. 근데 거기까지 또 미불이 온 거야. 따라서 황주서부터 죽을 때까지 미불을 쫓아온 거니까 미불 제자가 마찬가지지. 근데 그 제자라는 말은 없어. 근데 내가 행적을 보니까 끊임없이 소식한테 배웠다. 그러니까 소식이 아니었었으면은 미불은 웃기는 사람 됐을 거야. 상당히 중요해. 근데 그런 것이. 그 임종을 지켜봤다니까 끝까지. 근데 포인트가 뭐라고? 진나라 그걸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미불이 그 옛날에 사회 가리키는 거 보면 이렇게 무슨 뭐 체본해주고 이런 거 아니라 아까 같이 그렇게 하면서 진나라 법첩 한번 보라고 그러면은 그런 게 큰 교육이야.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그런 얘기 몇 번 해보고 그랬었는데 좀 다시 한번 또 하면은 일중생하고 여천생하고 같이 옛날에는 그 동방연세라는 걸 같이 했어요. 같이 했었었는데 그때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은 여천생은 항상 이렇게 법조에서 체본을 해줬다는 거야. 그러면 옆에서 일중생은 저 뒤에서 아이고 또 사람 하나 죽었구만. 그러니까 둘이 앙숙이 돼서 이게 서로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헤어졌잖아. 헤어져가지고 건물을 가질래, 간판을 가질래, 돈을 가질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여천은 간판을 가지고 일중무견을 챙겼다고. 그러는데 일중 선생님은 항상 한 3시 반, 4시 정도에 나타나신대.
가가지고 한 6시까지나 그래 있는데 그 목적은 술 동무 찾는 거야. 그러니까 저 제자들은 그때 알으니까 그때 와서 열심히 쓰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안 가르친다는 거야. 보기만 하고. 그러니까 일주는 주특기가 안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뭐 거기서 누가 이제 오고 저렇게 하고 그래 좀 가세요 하고서 이제 술집 가면 이제 그때는 학생들도 다 짜. 그래서 그때 학생도 술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걸 자기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술 배운 사람이 많아 그때. 그래 갔는데 가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김봉주라고 저 아까 보니까 붓을 술 한 잔 좀 먹은 다음에 아까 보니까 붓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글씨가 좀 연약한 것 같아. 어떤 법칙으로 하나 써보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거의 평생 가 10년 가.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그랬다가 1차에서는 그 정도 이렇게 하고서 또 이제 2차로 가는가 봐. 2차 가면 또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네. 내가 아까 그렇게 저 말한 이유는 바로 뭐가 되고 그 여트가 여론이 어떻고 글씨가 이래서 이 글씨는 똑같은 해설에도 근원이 이러하고 여기서 파생된 거 이거 하는데 이거는 이거 똑같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해서 뭐 이렇게 저 북이서 많이 저렇게 오라지만 그거 뭐 유공곤이나 뭐 이런 거 쓰고 그러면은 다 그게 같이 통용되고 또 북이글씨 쓰면 이해서 뭐 이러고 다 같이 통용 이런 어떤 좀 고급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또 2차를 또 굳이 못 가는 사람들은 2차를 많이 안 가잖아 1차에서. 근데 좀 고급진 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또 아주 또 2차를 기를 쓰고 또 술을 배워서 간다네 또. 그러니까 여초 선생님 글씨들은 그 제자들은 일률적이고 공장화됐는데 일조 선생님 제자들은 안 가르치니까 전부 다 자기 개성껏 나가지. 그치? 그러고선 더 유명한 사람들이 일중 선생 계통 제자들이지 여초 선생 계통은 아니라고. 그때 이름 있던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그게 진짜 사회교육이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 그 우리나라는 선생님 그러죠. 선생님. 김생. 중국은 뭐라 그래? 라오스. 어? 라오스. 라오스는 보통 명사고. 그러니까 이전 어떤 대학원 뭐라든가 이런 거 지도 교수는 따오스라고. 따오스. 아까 누가 따오스라고 그랬어? 따오스는 도사. 처음에는 그 말이 좀 이상했는데 점점 내가 보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간 거지, 그지? 먼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다는 거는 나이가 먼저 태어난 게 아니지. 내가 먼저 그 길을 먼저 해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나이가 적어도 선생이 될 수 있지. 내가 그 길을 먼저 했으면. 그게 저 선생의 뜻인데 따오스는 길을 인도하는 거죠. 인도할 도자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길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나 다닐 때 그 중국 미술학원이 그 상당히 지금도 뭐 중국에서는 제일 그 미술학원에서는 미술대학에서는 최고지만 그때는 학부가 7, 8명밖에 안 되는데 2년마다 뽑았어. 그러니까 전교생이 합해야 15명이야.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재수해가지고 오라면은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졸업만 하면은 그냥 다 날라가. 근데 웃기는 거가 그 사람도 뽑아놓고 안 가르친다. 미술학원 특징이에요. A급들만 뽑아가지고 안 가르쳐. 그러니까 가는 길만 저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수업을 하냐? 내가 물어보고서 저기 했더니 지금 1학년이라고 치면 학부 1학년이니까 해설을 쓰는 게 좀 낫지. 기초를. 해설은 북이글씨 좀
우진 소에서가 있고 당에서가 있고 그 부기가 있지. 그러면 또 그 작품 하고 나면은 인장도 찍어야 되니까 인장은 한인이 좀 기본이니까 그것도 한 200~300번 이렇게 그 한번 모각하면 좋을걸? 이게 수업 끝이야. 그래서 난 그 다음에 애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에이 이렇게 하고서 안 할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서 내가 또 뒤에 이렇게 보고서 좀 했더니 얘들은 아까 말한 우진소에서 종류를 우진소에서라고 하면 보통 그 종료 거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하고 당에서 뭐 안진경 뭐 고양선 뭐 이런 거 그 부기계통 이런 거를 싸다 놓고 그걸 들이키 임사한대. 그러고서 정가 그 맨날 그 모각을 200~300번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는 뭐 이거 100번 써 그러면 에헤이 하고서 뭐 안 하고 뭐 웃긴다고 그러지만 걔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게 아까 그게 수업이라. 그리고 평가할 때는 전부 다 그거를 자기가 그 대표작 해가지고 그 각자 교실이 있으니까 교실에다 걸어놔요. 그러면 저 교수가 다니면서 그 채점해가지고 그게 평가야. 그럼 수업이 안 해도 훨씬 그게 되겠지. 그럼 거기 또 중국 애들은 다 기숙사 생활하니까 또 걔들 늘 가서 하니까 어떤 때는 반바지 입고 정말 그래 거기서 반바지 입고 쓱 한번 애들 잘 하나부터 하나 쓱 가가지고 잘못하고 있고 그러면 한 번 이렇게 뭐 지금 말로 하면 체본 같은 건데 체본 종류가 아니야. 그러니까 몇 글자만 이렇게 쓰는 거야. 그걸 갖다가 중국말로 시루웨이라고 해. 시위. 그렇지 체본이라는 말은 없어. 우리나라도 체본이라는 말은 없는 거야. 없어. 일반적으로 쓰는데 없는 단어예요? 내가 없다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어도 모르면서 쓴다고. 챗줄이라는 말은 있어. 챗줄이라는 거는 뭐냐면 옛날 서당 다닐 때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그 선생님이 써주는 거가 챗줄이야. 과거 보기 위해 가지고. 근데 어느 때부터 이게 체본이라는 건 내가 보면 7, 80년대 이렇게 국전하면서 서실 생기면서 체본이라는 말이 생겨졌지. 이건 신조어야. 마치 서예술이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 서예술을 맞는 말이야? 난 그저 성대 다니기 여기 나는 거기 맨날 그거 할 때마다 우리 학교는 그런 게 없었었는데 서예술이라는 말은 안 되는 거야. 서예술이 서예야? 서예술을 제일 먼저 이렇게 그 말 만든 사람이 농산 정춘락이거든요. 그 사람이 좀 해서 좀 뭔가 서예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서예 예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농산하고 언제 한번 식사할 때 그랬어. 형님 이거 서예술 이거 무슨 뜻이냐고. 거기는 눈치가 백단이야. 그러고 머리 얼마나 좋은지. 아이 자기가 이게 수준 안 받겠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형님 서예하고 예술하고 이거 붙여서 써서 서예 예술 하려니까 나쁘니까 그냥 하나 빼가지고 막 마음대로 서예술 만들었지. 그 알면서 뭘 그러냐고. 그럼 서예 예술 하면 돼, 그지? 그러니까 의자 생각은 죽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좋겠는데. 그러면서 책도 냈었어. 서예술에 무슨 세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게 좀 서예 이런 것보다는 조금 걷다가 예술에 숫자가 들어가니까 좀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냥 비판 없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은 서도, 한국은 서예, 중국은 서법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어느 때부터 서예술이라는 용어가 한국에 더 생긴 거예요. 그치? 갑순이 그래 안 그래? 네. 이거는 그러고서 이게 몇십 년 흘러가면 똑같이 김회장처럼 그런다고. 우리나라에 서예술이란 말 없었어. 이렇게 말한다고. 이런 건 상당히 큰 문제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명사 정리라는 거는 더욱 이러한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김 선생 어떻게 생각하죠?
네. 듣고 보니까 그렇죠. 네. 걷다 꼭 예술 같은 걸 넣고 싶으면 서예의 예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지? 서예 예술 이렇게 하고는 쓰기는 뭐 하니까 그냥 하나 빼가지고 서예술 이렇게 해가지고 서예술의 본질을 어쩌고 논문 제목 보면 이런 거 아주 그때 많았었어. 그럼 내가 그냥 학회 같은 데 가보라고 막 뭐라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싫어하지 나를. 그냥 우리 편안하게 써먹게 내버두시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죠? 근데 그건 옳은 길이 아니잖아. 그 서예가 지덜만 하는 게 아니잖아. 뭐 옳은 걸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런 거 보면 안 좋아. 수차. 그래서 근데 거기에 모두 소인의 그 작은 인장. 이것도 인장이라는 말이 좋아요. 그 도장이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말이야. 그 일본 사람도 좋아하는데 그 도장이라고 하는 거는 도서와 인장을 갖다가 줄여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도서와 인장이라는 말이 좋아. 근데 이것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왜 그러냐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명청 이전에는 명나라 그해서 그 이전에는 인장이야. 근데 명청 이후는 자전자각이거든. 자전자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전설을 쓰고 스스로 새겼다는 얘기라고. 자전자각. 그래서 전각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각에 자전자각이 되니까 유파가 생기지. 근데 인장시전은 뭐냐면은 인장시전은 자기가 글씨를 쓰고 전설은 자기가 쓰고 그것을 인공에게 맡겨. 그때는 전부 다 그 대상이 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옥이라든가 이렇게 하니까 옥인이니 무슨 동인이니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긴다고. 그러니까 자전자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인장이라고 부르는 것과 맞는 것이고 전각은 아까 자전자각이 되면서 유파가 생겨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전각이라고. 이게 제가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라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쓰는 그 뒤에 말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진다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 말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니까 좀 뭔가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도장 찍는다 뭐 이딴 얘기 하지 말고 왜 인장이라고 하는 거가 좋으냐면 나도 이게 처음 중국 가서 내가 그 인장 그걸 뭐서 한 며칠 내가 그 동천에 오양제 해가지고 했었었는데 그 정인데 그 위정 나오시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참 그거 인장이 많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더라고. 이거 뭐라고 부르니? 그럼 어떤 한국 학생 나 5명을 데리고 항상 이렇게 스타디 공부를 하러 갔거든. 독수리 오형제라는데 그걸 뭐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인장, 도장 아니면 뭐 이렇게 껄껄 웃으면서.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인유거든. 인유. 인유. 요건 또 뭐라고 그러냐? 그 제일 나중에 요거는 또 뭐라고 그러냐? 근데 도대체 한국 사람 누가 그런 걸 그걸 생각해봤냐고. 아 그래서 내가 참 감탄했어요. 그래서 이건 병관 또 뭐 하는 뭐 그러고 하고 뭐 하고. 이제 우리 요거가 새긴 거니까 정각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전체 이거는 뭐냐고. 인장이지. 도장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하더라고. 원래 유 하면은 그 끈을 달아야 유가 되는 거 아닌가? 인수, 아 인수. 끈은 인수. 인유, 인수. 그러니까 내가 믿을 사람한테 믿어야지 됐는데
그래도 믿었던 사람이 저런 말 하면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처참하지 않나? 그 나한테 10여 년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 저 어디 가서 저딴 소리나 하고 그러면 그 옛날 그 처벌에 그 좋은 거 있지? 뭐야? 곤장도 등지 처참이지? 네, 드세요. 왜안 먹어? 능지 처참 방에도 싸지? 엄청 있어요. 물 노리세요? 예, 예. 아니, 커피도 있어. 물 드릴까? 그 단어 하나 그런 거가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예. 그러니까 내 책도 저거 보면 다 나와 있어, 다. 일학사 그런 데도 다 나오고 하다못해 저 서법지 시천제 그 9권짜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몰라가지고 이게 참 기본 단어잖아요, 그죠? 어? 왜? 쓰려고 했는데 응? 없어졌어. 숫자를 못 썼. 아 이거 쓸 게 뭐가 있냐? 아이고 저라면 정말 답답해. 끈 숫자야, 끈 숫자. 예, 예, 예. 실사에다가 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고 나면 찾아볼 수 있어야 돼. 예. 그럼 내가 정각책도 있고 저 인학생 다 있잖아. 그걸 찾아보면은 다 또 해놨다고. 그림까지 해가지고 다 해놨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르쳐주면 자기가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 거가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나라식은 다 이렇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다 잊어먹어. 말 이상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거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향만 인도해주면 자기가 찾아서 궁금하면 그 찾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 거가 된다. 그게 간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이 교육 방법을 좀 바꿔야지 돼. 그러니까 좀 토론식과 아니면 자발식으로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막 같이 해석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바람풍식으로 맨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내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근데 대학원 수업은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학원 수업이 아니니까 특강식을 전혀.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었으면 각자 파트를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발표하는 거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러면 내가 그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설명해주고 정리해주고 그것이 대학원 수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부해온 만큼 진도가 나가는 거지. 이거는 뭐 내가 일일이 다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아, 갑순이가 인정했어? 예. 그럼 다 인정하는 거야, 그럼. 요 애자. 그러니까 자기 거 소인 애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저 이거 소장인이라고 이걸 때는 수장인이라고 그래, 그걸. 수장인. 뭐 소장품에 그러니까 소장하고 수장하고 나 이걸 잘 모르겠어. 소장하고 수장하고 어떻게 달라? 그 김회장. 호칭도 김회장인지. 내가 그 쪽에서 명함 보니까 무슨 또 그 편하신 대로 하죠. 학생 회장이더라고. 그러니까 송관순 네. 어떻게 달라?
소장품이야 수장품이야 아니면 뭐 난 그게 어려워. 값이는 어때? 이거 다 생각들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문화재오위원 있을 때도 그 박물관 거기 직원한테도 물어봤고 거기 또 그때 내 옆에 앉았던 사람은 진주 박물관장을 했었어. 그래서 그 사람도 담배 친구인데 그래서 나가서 담배 피면서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 자기는 그거 생각도 안 해봤다고. 근데 거기 되게 박물관에 있는 거하고 그러면 수장실이라고 그러지 소장실이라고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생각 같아. 수장은 잠시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렇게 맡겨놓은 것 같아. 소장은 자기가 소유가 돼가지고 소장한 거. 그러니까 박물관에 이렇게 있는 거가 수장처지 소장처라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장은 갖고는 있는데 내가 즐겨 보지 않고 그냥 처박아둔 거. 그러니까 뭐 아무튼 네가 그 말을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이게 틀려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란 말이야. 소장은 간직하는 가지고 있으면서 자주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예. 그런 의미가 좀 강한데 그렇게 완전히 한다고 하면 안 돼. 그 아마 사전에도 그렇게 좀 정확하게 안 나왔을 거야. 예. 아니 박물관 관장도 헤매고 그 직원들도 모르는데 거기에 설사 뭐라고 나왔다고 그래도 그거 믿을 수가 별로 없어. 예. 거의 똑같다고 그렇게 비슷하던가 그런 식으로 나오지. 뭐라고 나와? 수장하는 거는 전시가 아니고 그냥 관에서 보관하고 오랫동안 꼭 관만 있는 거 관이 아니고? 아니야. 있는 건 아니야. 소장은 그야말로 애장품 같은 그런 거니까 소장은 간직하여 간직한 둔 물건. 간직하여 수장은 수장은 감춰둔 거, 이렇게 좀 자주 안 숨겨둔 내보고 거. 오래 보관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서 자신이 없다는 거. 물건을 거두어서 깊이 간직하는. 그래. 그치, 깊이 간직해. 지키는 그러니까 하역서 같은 식이야. 하역서 같은. 소장은 개인이 그냥 자기 소유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왜 개인이라고 꼭 못 봐? 나라는 뭐 소장을 못 하나? 단체는 수장을 못 하나? 왜 개인이라고? 맞아, 박물관에 소장 왔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수장 뭐지? 수장? 수장은 아, 깊이 간직하고 있다 그랬잖아. 아니 여기는 수장은 전시가 되는 소장은 게 아니고 자기 것으로 지니고 간직하면 전시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이따 또 전시하고 그런 자, 식으로. 너무 가고. 넘어가야지. 수장 보관.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 아는 것은 확실히 알고 써야지 된다는 거는 분명하죠, 그죠? 네. 지금 몇 번에 이렇게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거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어려워. 근데 이것을 요 애자 같은 경우는 수장인이라고 그래. 수장인. 그러니까 소장인이라는 말은 없더라고. 잘. 수장인. 그 뜻은 그 왕씨 물건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왕씨 물건이 됐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요 사상, 사권, 왕연 등의 그 법첩이 있는데 모두 기이하면서 그 이보는 그 왕연이야. 왕연의 그 차례. 그 이보가 홀로 뛰어났다. 그 저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진나라 사람들이겠죠. 사상, 사권, 왕연 이 사람들은 진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들 작품을 이유비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왕연이 홀로 뛰어났다. 그래서 그 무리하게 송치 이렇게 좀 높이 솟아나는 것 같아. 욕비 나르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 참 많이 쓰는데 이것이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사람 죽이는 그걸 뭐라 그러나? 썩미소, 썩소라고 그러나? 아주 그냥 그 죽이는 미소 있지 왜 그 썩은 미소. 어? 썩소. 썩소. 그럼 그게 웃음이야? 웃음 아니야? 비소. 웃음 소자가 있으니까 웃음은 웃음인데 썩소 썩이 비소. 썩어서 웃음이 웃었어? 아니다. 비웃는 건 웃음이 아니라. 그 비웃음이 아니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비녀가 이렇게 팔짝 안 웃고 씩 이렇게 웃고 그러면은 뭐 그것도 썩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렇지? 물론 썩소가 쓰는 말이 비웃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지. 그러니까 난 요새 사람들 쓰는 말들은 나가 모르겠어. 원래 뜻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가지고 쓰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완연하지 않고 조짐만 슬쩍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르려고 하는데 아직 그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거는 이런 상태잖아, 그치? 근데 나르려고 그러면 이런 상태잖아. 글씨가 그래야지 멋있는 거야. 근데 날라버리면 이미 끝난 거야. 날라버리면 벌써 그러니까 그 속에 그래서 아까 내가 싹 그 저 미소 짓고 막 하는 거 왜 그 미인들 아니면 무슨 옛날에 내가 그 무섭다고 그러는데 누가 나중에 그 종강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가끔 이게 살짝 미소 질 때 너무 매력적이고 귀엽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요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너무 하하하 그렇게 웃지는 않거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수업 시간에는 거의 그런 일은 없고. 있지. 그러니까 그럴 때 좀 글씨 요게 요 맛을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이렇게 외워둬도 아 글씨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미 확 펴버리면 끝이야. 근데 대개들 필라고 그러 펴버리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번에 송관순한테는 내가 얘기했었지만 예를 들어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 뭐 요런 거 같이 요렇게만 요 정도만 아주 좋다고. 근데 요것이 막 견사로 막 연결돼 이걸 활짝 핀 거야. 근데 그래서 딱 끊어서 그 묘한 맛만 슬쩍 보여줘서 거기서 딱 끊어보줘야 돼. 그렇다고 딱 끊으면 안 되고 그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기미만 살짝 보여주고. 요것이 바로 욕비 미기라. 그거는 많이 숙련되고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참고 더 휘둘러 버린다. 근데 지는 멋있다고 그러지만 글씨 볼 줄 아는 사람은 미친놈 그런다. 특히나 초소 같은 데서 더욱 그런 거 많이 필요해. 절제. 허학기는 어떻게 생각하나? 예. 아니 저 사람 초소를 많이 쓰고 또 그러니까 초소 쓰면서 해서 써야지 된다는 말이 맞네. 초소 쓰면서 해서를 안 쓰면은 미친놈처럼 된다. 그리고 남이 못 알아보니까 더 신나. 더 그냥. 그거 참 금기야. 소자운 상답 치구 신서 불른 발사 수시 소귀 규모 자경 다력 연소 연 26 저진사 지이왕 열전 욕잡놈 초예법 부진의 수불능성 약지론 비백 142 10헌연 내견 칩지 논서 1권 상략 필법 통철 자체 시변 작용 전범 원상 최2일에 자각 공집. 그러니까 그 앞에 문장도 보면은 그 소식의 감시관을 알겠죠, 그렇죠? 앞에 문장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 글씨를 가르칠 때 그 뭐 이렇게 같이 할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거가 옛날에 한번 가르쳐 봤었을 때 처음 내가 요구한 거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국전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오체를 써오라고 그랬어. 전예 해행초. 그때 어떤 놈들은 아이고 뭐 저는 뭐 초소 안 배우고 뭐 내가 잘 써오라고 그랬어. 해서 써오라고 그랬었잖아. 얘들은 꼭 그냥 지들이 먼저 생각해. 꼭 그런 말. 김선도 그 말 중에 한 사람 하려고 자기 뭐 예서 안 배웠는데 그냥 써오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음 시간에 뭘 하냐면 나는 그 칠판에 앉아가지고 그 전부 다 그 써와서 그때는 붙여놓고 각자 전서문 전서에 대해서 특징 얘기하라고. 처음에 말 못하지. 그런데 더듬더듬 말하고 하면 내가 그 말하는 대로 다 적어요. 전예해행초.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보충해서 설명해 주면 전예해행초의 글꼴이 나와. 그지? 특징과 이런 거가 보충해 주. 처음부터 그걸부터 알아야지 되잖아. 그지? 내가 예서를 쓴다고 하면 예서의 특징이 뭔가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예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는데 나한테 맞는 건 또 뭐고 이런 것을 알아야지 되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쓰는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서 이거는 완전히 운명이야. 선생과 만남의 운명이라고 그냥. 자기 의사 없어. 그거 충실히 따르는 거. 그게 아까 그 내가 김선한테 얘기했던 결혼 전에 나 모습하고 결혼 후에 나가 달라졌다는 게 바로 그 뜻이라고. 뭐 이해가 돼? 이해는 좀 빠르실 거야.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결혼 내가 선택하면서부터 이제는 모든 게 나의 선택이야. 따르는 거 없어. 그리고 예서에서는 어떤 글씨가 제일 좋은가를 알아야 돼. 적어도 서너 작품. 지금 요 당시 우리 살고 있는 이 당시에 글씨를 잘 쓰려고 하면은 적어도 요 당시 한국 서단에 적어도 3사람 정도는 꼽아줘야지. 누구 글씨 자기 선생 빼고 되게 꼽으라면 자기 선생부터 꼽아. 모르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나갈 방향과 목표가 쓰지. 그죠? 근데 그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쓰는 거가 목표가 없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배움이 다 헛거라고. 아니 목표가 없는데 망망대해 가는데 어디 우리는 북극성을 간다. 아니 바다에 북극성은 없구나. 북극을 간다 아니면 뭐 어떻게 거길 간다. 가는 길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목표라도 정해놓고 가야 되잖아. 그치? 지금 글 쓰면서 그런 사람 있나 나가 싶은데 그러면서 자기 열심히 쓴다. 뭘 열심히 쓰냐 물어보면 아우 최본 열심히 쓴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건 서예 아니야. 서예 공부하는 거야. 김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말 없게 만들지 뭐. 예. 그래서 내가 출발점을 알고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소식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시관을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데 그런 걸 벌써 진나라에 그렇게 누가 낫다든가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셨을 때는 거기에 따른 그 지식과 눈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표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서예가는 아니야. 목표는 이 사람이 서예가 아니니까. 서예가 목표가 아니었어. 서예 쪽으로 매달렸다고 하면 글씨가 달라졌을 거라. 이 사람은 정치, 학문 이런 데가 더 목적이 있었지. 문학 이런 데가 있어. 서예는 여벌이었다. 그런데 있어. 자 소자운은 일찍. 소자운이 그 물론 역대로 이름도 있고 그렇지만 소자운이 제일 그래도 우리나라한테는 좀 중요한 사람이 된 거가 그 백제 사신이 가서
작품 사왔다는 거가 제일 양나라 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백제가 양나라 사회 받고 영향을 받고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거가 무령왕비야. 그 무령왕도 보고 그러면은 양나라 기식 이런 게 아주 많다. 뭐 북이 뭐 이런 거 봐. 그래서 소자원이 유명해. 참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뒤에와 이런 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이 땅 20m 밑으로 파려고 하면은 어떻게 파야 돼? 삽으로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위에. 여기 파려고 하면 20m 파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넓게.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만 하니까 못 파 20m. 기껏 파야 1m도 못 파. 여기부터 파야지 20m 파는 거야. 서야 할 길을 개털로 할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손장난만 하다 끝나는 거야. 그 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손장난은 그거 불과 몇 년만 하면 끝이야. 그거는 소식 같은 이런 거가 있어요. 소자원이 그 조소의 그 답하고 글을 신은 그 이전에 그 발상 감상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시 속이 때에 따라서 그 귀한 거, 귀 여긴 거는 감상할 수 없으면 다 처음에 그 뭐 이렇게 황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다 겸손 떠는 거지, 그치? 제가 뭘 압니까? 압니까? 그럼 뒤에 말 안 해야 되는데 꼭 그냥 뒤에는 다 할 말 다 하고, 그치? 그래서 끝에 가서는 감히 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꼭 이게 투란 말이야. 때 그 귀한바는 그 자경은 저 왕헌지야. 왕헌지를 규모. 이 규모라는 말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말이야. 규모 우리가 규모 있게 산다. 규모 뭐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내가 규모 내가 언제 한번 줄을 다뤄놓은 거 있는데 서에서 규모라고 하는 거는 법도 결구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포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에서 좀 본보기 뭐 법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법도하고 규모하고는 좀 달라. 안 그랬으면 법도로 삼아야지 된다고 그러지만 요 규모라고 하는 거는 필액이라든가 결구라든가 용필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러니까 규모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좀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에서는 더 그런 것이 더 많이. 그래서 다력연소. 그래서 오랜 세월을 였다가 보냈다. 나이 26살에 그 진사를 저수로 했고 그것도 이왕열전. 이왕열전에 이르러서 욕장론 초예법. 초에서가 참 이런 것도 얘기가 어렵더라고. 초에서 초자가 들어가면은요. 초가 무슨 뜻인가? 초 같은 소리 안 해. 어린 뭘까? 풀 같은 좀 유연한. 초는 대개 어떤 뜻이냐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으면서 대충 대강. 그래서 저거 뭐 초소가 바로 그런 뜻이야. 초소가. 그러니까 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마찬가지죠. 다듬어지지 않고 대충. 따라서 빨리 쓰고. 그러니까 이 초예 하면은 이 말대로 하면은 예서를 대충 빠르게 썼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이런 게 뭐야? 한간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예서를 초소화시켰다 하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네. 그것을 초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주도 내가 많이 다뤄놓고 그랬었는데 그런 글씨가 좀 한간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 그죠? 그 초해서야. 자, 초해서를 쓰려고 하는데 부지의 그 뜻을 다하지 못하고 마침내 이룰 수 없었다. 대략 그 비백서 그 비백서 하나만 그 논할 뿐이다. 이것도 비백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비백서 이렇게 하는 게가 나아요. 왜 그러냐면 서체할 때는 끝에 전부 다 붙이는 게 낫지. 8분 하면은 8분 서야 8분이야. 8분서. 잘 안 해. 그럼 비백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다 마찬가지. 이것도 초에서 서체를 간다고 그러면 초에서.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서체가 보면 전부 다 대개 두자잖아, 그치? 전서, 예서 해서. 그러니까 걷다가 맞추려니까 8분 비백 이렇게 쓴다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의 습관에 이렇게 맞춰서 쓰려고 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쓰려고 하면은 전서 8분 하셨을 때 예서 와서 8분 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번역을 만약 한다고 하면. 김선생 네. 비백도 비백서. 네. 지금 이렇게 내가 말하지만 논문 쓸 때 보면 꼭 비백 뭐 이렇게 8번 이렇게 나온다. 왜 그냥 그 위에 사람들이라든가 저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결혼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그거라고. 내 주관. 이전은 난 그렇게 안 써. 그전에는 난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지만 그거를 내가 좀 용납을 못해. 왜 그러냐면 비백 자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비백서라는 거가 있지만 그건 서체잖아, 그죠? 이런데 시끗시끗하는 것도 우리가 비백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물론 비백 서체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비백으로 일반 명사로 보느냐 아니면 서체로 보느냐가 다른 거지, 그지?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약간 그렇지. 전혀 생각을 안 했었지, 그죠? 그러니까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하고 논문 쓰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따져야지. 그러니까 그 전에 막연히 이렇게만 알고 지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감을 분명히 한 다음에 이렇게 저 글을 쓰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달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10헌년이라 그 비백서 하나만 이렇게 그 논하였다 그래서 10여 년 이에 식조지 논서 1권 그래서 논서 1권 논서 1권을 갖다가 이제 뭐 보았다는 얘기죠. 그 상략 필법 그래서 대략 그 필법을 갖다가 상략은 생각해서 논했단 말이야. 동철 자체 동철은 이거 무슨 뜻이야? 통철인가? 저게 통자도 되고 동자도 되고 그래. 맞아요. 통철은 통해서 통했다는 얘기인데 통해서 약간 뭐라고 그랬어? 줄을 안 달았나? 아, 여기가 없구나. 미적. 아이고 통이라고. 이 통철은 뭐 훤히 안다 그런 뜻이야. 통해서 그 훤히 안다 그런 거야. 이게 동하면 동굴할 때 이렇게 좀 쓰고 통하면은 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통달이라는 거가 있어. 통달할 때 통달. 내가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해줄 필요 없는데 싶어. 별로 재미없죠?
우리는 보통 통달하면 이거를 쓰는 예. 거가 일반적이라고. 근데 서해에서 통달이라고 하면은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구에서 결자에서 나오는 건데 결구에서 그 가운데 중심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중심이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는 글씨. 예. 이런 거는 달의 글씨야. 근데 이 중심이 가장자리까지 꽉 차져 있는 글씨. 예. 안진경 글씨 같은 거가 그렇거든요. 그게 통이야. 아니 거꾸로다. 그게 그 달이야 달. 그러니까 달의 경지가 어려워. 그러니까 가운데 모이게 쓰는 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예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냐 그 성문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네모지잖아. 넓적하고 가운데 이렇게 쪼이지 않아. 그런 글씨가 어렵다. 그래서 그걸 통달은 바로 그런 뜻이야. 이해되시죠? 예. 그럴 때는 통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철 이렇게 말글철철 까니까요. 그리고 자체는 뭐야? 자체는. 자체는 서체야. 그러니까 여기 자체 가지고서 사전 찾고 보면은 뭐 글자체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맞는다고 또 따지고 이러지 말아라. 그럼 그게 글자체가 뭐냐고. 그게 서체지, 그치? 네. 저번에 왜도 서자 이렇게 했었으면은 글씨를 쓰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잖아, 그죠? 글자를 쓰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글씨 쓰다 그러지 글자 쓰다 그러나 어떡하나? 글을 쓰다. 김성 어떻게 하나? 글을 쓰다. 글을 쓰다 하는 거 문장 짓는 거지. 예. 그리고 엄청 넘어가지 말라고. 네. 글자를. 글을 쓰다는 건 문장이야. 예. 네. 글을 쓰다. 예. 문장을 쓰다. 글자를 쓰다. 서예 할 때 서예. 글자를 쓰다 그렇게 얘기해? 서예 할 때. 글씨 쓰다 그래. 글자 쓰다 그래. 서체를 쓰다. 갑자기. 서예하다. 글씨를 글씨를 그러니까 쓰다. 자꾸만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글씨를 쓰다. 그치? 네. 글씨. 그러면은 그게 아까 자를 써놓고 자가 글씨도 되는 거잖아. 그치? 자가 문자, 글씨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학에서는 자라고 꼭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써요. 이거 자체도 이렇게 보면은 문자학에서 쓰는 말이지 서에서는 내가 볼 때 서에서는 자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야. 서체가 있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 뭐 길어졌는데 서체하고 이 자체는요 처음에 생겨났을 때 같이 생겨나가지고 그것이 한나라 말까지 같이 이어졌어. 그러니까 전서 예서 할 때는 이게 변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자체라고도 그러고 서체라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나라 말까지 글자 형체가 끝났어, 발전이. 그래서 완전히 좀 정해졌어. 그러니까 서체가 정해졌고 자체가 정해졌지, 그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서체가 서풍으로 바뀌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치? 그렇지 서체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는데 문자학에서는 서체를 몰라. 그런 말을 알지만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뒤에 지금에서도 이렇게 옛날 거 연구한다고 그러면 자체를라는 말을 쓴다고. 그건 글자체야, 그치? 우리는 글자체라고 그래, 글씨체라고 그래. 글씨체 그러면 서체라고, 그치? 그러니까 자체라고 얘들이 쓴 것을 우리는 서체라고 번역을 해야지 맞는다 하는 얘기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예 서예 쪽에서는 자체, 문자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체라는 말이 없다 생각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 말을 휘두르면은 혼란이 오게 돼, 나중에.
그러니까 문자학은 뭘만 가지고 연구하냐면은 글자 꼴만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체하면은 글씨, 필액, 무슨 그 필법 뭐 거기에 필이 뭐 등등 이런 걸 같이 놓고 연구하잖아, 그지? 서예 3요소가 필법, 필세, 필인데 문자학에서는 자형만 놓고 연구한다고. 근데 서예에서는 자형은 기본이고 그 안에 그런 거가 하니까 글씨 용어가 달리해야지 된다고. 따라서 서예에서는 문자학에 쓰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뭐 하지만 되도록이면 좀 달리 뉘앙스를 가져가야지 된다. 그래서 저는 서예에서는 자체라는 말은 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 글자야지. 어? 글씨. 글씨. 글자로 안 하고 글씨. 글씨. 어떤 때는 뭐 근데 만약 이 글자라고 할 때 조금 폭넓게 문자라고 하는 경우는 좀 더 나아. 글자, 문자. 네. 문자. 왜냐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지칭할 때는 문자라고 해야지 좀 한글도 같이 넘어갈 수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도 문자.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아까 첫 시간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이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꼭 장기 봐도 이렇게 그냥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다가 하는 게가 좀 변할 거다. 그래서 시변 작용. 그래서 서체 이것을 통 알았기 때문에 통토를 이렇게 발기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작용 왕원지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오로지 그 원상 종료를 모범으로 삼았다. 벌써 이 정도의 그 느낌이 있으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 것을 전 여태까지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거를 벌써 떠나가지고 다른 거를 모범으로 삼았다 하는 거는 자각지세가 나온 거죠, 그죠? 예술이라든가 특히 저 서예 같은 거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거가 자각이 있어야지 돼. 자각이 없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 자각이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왕원지를 갖다가 변화시켜가지고 종료를 법도로 삼았다고 하면 더 옛날 이렇게 해서 고상학까지 했었으니까 이 글씨는 분명히 더 나은 거라고. 그러면서 제2일에 이래로부터 자각 공진이라. 여기도 스스로 공력이 나가는 걸 느꼈다. 진보하는 것을 느꼈다. 벌써 목표 설정이 다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저런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지만 글씨가 달라진다. 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역시 뭔가 정하고 추구하고 이러는 거 달라져야지 좀 달라지는. 저기도 한번 딱 저거 가봐야 되겠네. 이것도 사진 찍어서 갖고 한다는데. 일로 와봐. 예. 내가 가봐야.